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옥대처 넘버 2. 네, 오늘은 진중권 모두까기 미션 완수입니다. 어제 오늘까지도요, 이 진중권 교수의 말하자면은 조국 아들이 내 강의를 듣고서 이 감상문을 올렸는데, 이거는 내가 하지도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그 감상문을 올린 사람의 아이디는 가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정경심의 아이디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이 진중권 교수는요, 지금 좌파들의 그래서요,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좌파 소설가인 공정씨.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공정씨가 오늘 아침에요, 글을 올려가지고, 진중권에 대해서 이 사람 선생 맞냐?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니, 자기 강의를 들은 학생에 대해서 감싸주지를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공정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공정씨가 술도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건 알겠지만은 이 올리는 글을 보면은요, 일단 맞춤법이 틀리는 거는 두 번째고요, 사람에 대해서 여상규 그 위원장, 여상규 의원에 대해서 막 나쁜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또 여땡규라고 다른 사람 이름을 쓴 거예요. 아니, 이 정도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웬만하면 여상규 법사위원장 이름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제정신 아닌 데서 좀 약간 몽롱한 데서 들으면은요, 여성기가 여땡기로도 들릴 수 있는 거죠. 어쨌든요, 뭐라고 했느냐, 이 엄마가 올리는 이 감상문에 그렇다면은 소설가라면서 남이 올려도 그 이름으로 올리면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더구나 진중권은요, 자기가 강의도 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 안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쓴 소설도 아닌데 딴 사람 소설, 신경수 소설 읽고 나서 공정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냐, 뭐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이 또 뭐라고 하느냐, 가족끼리는요, 사안에 따라서 같은 아이디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많이 이상하죠? 진중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공지영이 이상합니다. 근데요, 이 공지영 뿐이겠습니까? 어저께 진중권이 이른바 조국 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 정의당이 조국에 대해서 이 장관으로서 데스노트에서 걷어들일 때 나 정의당 탈퇴하려고 결심했고 탈퇴했다. 그리고 나처럼 정의당을 탈퇴한 사람이 8,000명이나 된다. 조국 문제 있다. 조국 아들도 이런 식 아니었느냐, 이런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벌떼처럼 좌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모두깎기 인형의 질투다. 조국을 질투한 거다. 비열하다. 콩가루 집안이 바로 진중권 집안이다. 정경심은 박사학위도 있는데 진중권은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 열등감에 발로다. 관상은 과학이다. 이거는 인신공격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치사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아니, 언제 자기들이 진중권을 걷어주기나 했습니까? 뭐 회색 분자다, 뭐 이렇게 공격까지 해놓고요, 조국의 순수함에 먹물을 튀기기다, 이렇게까지 정말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진중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양대의 인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서울권에 접근을 하기 어려운 영주 풍기읍에 있는, 즉 이 시골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스펙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거를 정경심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이 학생들, 지방 학생들 용의 스펙까지도 따먹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 저는 진중권이 정말로 자기들의 학생에 대해서 애잔한 마음, 정말 짠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은요, 서초동 집회에서 나온 일도 굉장히 상처가 됐을 겁니다. 서초동 집회에 나왔던 백계문과 달종들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인데 부인인 정경심이 겨우 지방에 이름도 잘도 모르는 동양대 교수라면은 얼마나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백을 안 써서 이런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수준과 이 사람들의 의식이 이 정도인가? 백계문과 달종들의 민낯이 이런 건가?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경심을 뭐 서울대 교수라도 이렇게 밀어 넣었으면은 조국이 깨끗하지 않고 약간 말하자면 오염된 거다. 이렇게 말하겠나요?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 서초동 집회에서 동양대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니 동양대 학생 표창장,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 아니 이거 쓰잘데없는 걸 왜 했냐. 그리고 동양대에서 표창장 위조 해갖고 했으면 그만큼 동양대를 이렇게 떠받들여 준 건데 동양대에서 뭘 이걸 갖고 총장이 말을 하느냐. 뭐 이 정도면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집회에서 이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눈물이 날 정도였다. 그거는 그 심정은 저는 이해합니다. 진중권 씨하고 한 1년 반 동안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이 진중권 씨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어떻게 보면 오닥구 같은 진짜 덕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말 안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밥 사는 적도 없고 그냥 끝나면은 뭐 루비라고 고양이 돌보러 가야 된다고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또 이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갖고 어머님 병원비가 한 달에 뭐 200인가 3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자기 뭐 강의고 뭐고 돈 되는 일은 다 해야 된다 이런 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나 제가 참 진중권 씨한테 좋았던 거는 동양대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이 동양대라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사실 보면은 보석 같은 학생들이 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진짜 쟤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 한국이라는 어떤 제도 속에서 묻혀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 저는 이게 공지영이 말한 진짜 선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동양대를 이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주 풍기읍에 있는 학생들의 스펙까지도 그 탐욕스럽게 싹 걷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딱 붙여주고 자기 딸에게 표창장 위조까지 해서 붙여줄 수 있는가. 이거는 동양대의 선생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중권 교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공지영이 무슨 선생이 그러냐. 하기는 동양대에 대해서 그 조국 딸의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할 때 많은 달좀들이 뭐라고 했냐. 아니 무슨 총장이 그러냐. 그래도 자기 학교에 표창장을 받았으면은 그거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위조 표창장을 한 도둑질에다가 위조 표창장을 한 사기꾼인데 그걸 왜 자기네 학생도 아닌데 왜 그거를 감싸주고 말하자면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까? 즉 내 편이면 무조건이다. 이게 대깨문과 달좀의 의식인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조국도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구정물이 튀기고 아무리 돈 처먹고 위조하고 허했다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감싸 안아줘야 한다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좌파가 집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생각, 이렇게 반상식적인 생각,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오염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 교육을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파에게 내일이 없고 좌파 정권은 지금 하루빨리라도 우리가 좌파 정권을 끝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정경심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들 감상문도 올려주고 딸 표창장도 위조해주고 또 사모펀드도 만들고 또 조국한테 돈 보내라고 난리도 치고 또 거기에서 또 사모펀드에서 고문까지 하고 진중권이 아니라 정경심이 동양대 교수였습니까? 이 사람 선생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교수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진중권 모두깎기에 미션 완수했습니다. 전역의 여옥대첩 넘버 2였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 여옥대첩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10시부터 오픈했으니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옥대첩 카페 검색하시면 딱 뜹니다. 여러분 들어와서요. 여옥대첩의 카페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놀이터, 우리 우파들의 테마파크가 탄생했습니다. 네, 야옥대처, 네, 넘버 2, 진중권 모두깎기 미션 완수였습니다.